자, 29번째 강의는 그 해수를 움직이는 힘하고 해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그 대기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람 있죠? 지형류래. 직윤풍, 경도풍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그 직윤풍이 부는 원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은 아주 쉬울 겁니다. 자, 먼저 교과서 193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해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해서 이제 제목이 수압과 정역학 평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익숙한 용어일 텐데, 자, 여기 이제 비커 그림을 보시면, 자, 비커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의 압력이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한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비커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하고, 비커 위쪽에 작용하는 압력, 그러니까 비커 위쪽에서 이제 압력을 준다는 건 그 위에 물이 적으니까 압력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고 이쪽의 압력이 만약에 2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뭐 이래. 자, 여기 2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에 기압이 크고 고압이 될 거고 위쪽은 기압이 적은 압력이 적으니까 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압 경도로 배웠는데 여기는 이제 물이니까 수압 경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압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경도력이 작용하는데 그때는 이 경도력이 고에서 저인 이 위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위아래 방향이긴 하지만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이제 물은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압 경도력 위로 작용하지만 얘를 이제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은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물 덩어리에 작용하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서로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압과 정역학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도 위아래 방향으로 이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지만 이 위아래 방향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움직이긴 하지만 이 정역학 평형에 의해서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위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면은 뭐 중력하고 평형을 이루어서 문제가 없지만 수평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되면 바람하고 똑같이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 힘에 의해서는 옆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얘기는 그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아이고야. 지우고. 자, 봅시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위쪽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자,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쨌든 이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달라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공기도 마찬가지죠. 위에 공기가 많으면 바닥을 누르는 기압도 커진다 그랬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는 그 차이 뿐인데 이 PE라고 된 거, PB인가? PB 위쪽에는 물이 많이 있고 PA 위쪽에는 물이 적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바닥을 누르는 압력하고 수압이죠. 여기 바닥을 누르는 수압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가 압력이 크고 여기가 압력이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물 덩어리는 양쪽에서 이제 기압, 수압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경도력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이 힘이 바로 수압 경도력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 경사가 나타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교과서 아래쪽에는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었냐면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자, 밑면에서 수압이 같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고요. 만약에 밀도가 작은 물이 있다는 거는 수압이 같다는 건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죠. 무게. 근데 어떤 물의 밀도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부피가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물이 따뜻해서 밀도가 이제 작은 물, 부피가 큰 물이고 요 물은 차가워서 이제 부피가 줄어든 물입니다. 근데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은 같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압 경도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정도 높이에서는 수압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물이 많고 압력이 크고 여기는 물이 적으니까 압력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 덩어리는 여기가 고압이 되고 여기가 저압이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해수의 이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해수면 높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 해수면 높이가 높은 곳에서 아래쪽에 고압이 생기고 해수면 높이가 낮은 곳에서 저압이 생기니까 해수면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해서 물은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압 경도력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액체냐 물체냐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해류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해류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요거는 몇 쪽이지? 195쪽입니다. 자, 에크만 수송과 취송류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에크만 수송 처음 들어봤을까요? 에크만 수송은 아마 발음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취송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뭐 탐험가인 안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제 빙산이 이렇게, 여기 빙산이죠. 빙산이 끌려가지 않고 바람 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 정도 각도가 틀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빙산들이 움직이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얼음 덩어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얼음 덩어리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삐뚤어지게. 요 각이 한 20에서 40도 정도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에크만이라는 사람한테 했더니 에크만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해서 그거는 무엇 때문일 거야? 전향력 때문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설명한 게 아래쪽에 있는 큰 화살표 이겁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바람이 요렇게 불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물이 똑같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게 바람하고 이제 물 사이에는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응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쭉 바람이 불게 되면 밑에 있는 물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똑같이 가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요거를 표면 해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사실 휘는 거는 전향력 때문인 거죠. 그죠? 똑같은 방향 하지 못하고 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바람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표면 해수는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진 방향으로 하게 되고 표면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 방향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물도 똑같이 끌려가려고 합니다. 마찰력이 있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물이 이 표면 해수가 가는 방향대로 똑같이 가지 않고 얘도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해수의 방향을 여기다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얘도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진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물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물도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조금씩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깊이까지 가게 되면 표면 해수가 가는 방향하고 어느 깊이에서 표면 해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해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요 깊이까지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표현한 건데요. 여기가 표면해수 이동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표면해수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깊이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흐름 방향이 여기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해서 아주 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표면해수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물이 흐르는 요 깊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요 수심을 마찰 저항 심도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리고 이 깊이를 마찰층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에크만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 때문에 아래쪽 물도 약간 오른쪽, 그 아래쪽 물도 약간 오른쪽, 그 아래쪽 물도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약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삑 돌아가는 거죠.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근데 이런 각 층에서의 흐름은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평균 나게 되면 결국은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될 때는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물의 흐름의 방향이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가 나오죠. 이제 표층 해수, 표면 해수라고 해도 되고요.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곳까지 이제 깊이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한다. 그래서 에크만층, 그러니까 마찰 저항 심도까지 총 그 두께를 마찰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직접 끌려가는 물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이런 해류를 이제 취송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취송류.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직접 끌려가는 해류가 취송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지역류입니다. 지역류.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자, 해류는 처음 배우지만 이미 배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기억나죠? 요거는 바람입니다. 직윤풍. 직윤풍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등압선이 이렇게 직선일 때 상층에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층에서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기압 경도력은 고에서 저로 이렇게 위로 작용하고, 바람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전향력 받아서 휘어지니까 이렇게 지구풍 이렇게 옆으로 불게 되고, 요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인 아래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직각인 거죠. 이게 직각. 그래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합력이 0이 되는 상태에서 옆으로 부는 요렇게 부는 바람을, 등압선에 나란하게 부는 바람을 지균풍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역류를 할 건데, 지역류 요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만 다르냐면 요 기압 경도력을 수압 경도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지형류는 무슨 힘이 평형을 이루며 흐르는 해류인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기압 경도력, 아니다. 수압 경도력 어디 갔냐? 그죠? 어디 갔지? 그죠? 요거 못 찾겠네. 아, 여기 있다.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흐르는 해류를 지형류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답에다 요거 두 개 쓰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수면 경사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달라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깊이를 잘랐을 때 여기는 물이 많죠. 여기는 누른 압력이 큽니다. 고압. 여기는 물이 적으니까 저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덩어리는 고에서 저로 이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을 받게 됩니다. 물이 가겠죠. 옆으로 수압 경도력 방향으로 가다가 북방구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휘니까 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르게 되고, 요 방향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쭉 흐르게 되는 해류를 지형류라고 합니다. 지형이란 말을 쓴 게 해수면, 이게 땅은 아니지만 이 해수면의 높낮이 때문에 흐르는 해류다, 그런 뜻으로 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형, 울퉁불퉁한 지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지형류가 어떻게 이제 흐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 자, 적도 있고 위도 30도, 위도 60도입니다. 자, 위도 60도에서 30도에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편서풍이 붑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편서풍이 불고, 적도 30도에서 위도 쪽으로는 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취속류라는 거 우리가 했는데 에크만 수송 있죠. 자,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이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북방구니까 에크만 수송이 생기게 되고, 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무역풍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에크만 수송은 두께가 한 100에서 200m 정도 되는데 아주 얇은 층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체 바다의 깊이에 비해서는. 자, 편서풍에 의해서는 위도 30도 쪽으로 이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고, 무역풍에 의해서도 역시 위도 30쪽으로 이제 위도 30도 여기로 이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에크만 수송은 요 가운데로 물을 모으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에크만 수송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운데로 물이 모이니까 이렇게 여기 낮아지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아지고,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가 낮아지고 가운데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평평했던 해수면이 이제 가운데가 위도 30도 부분이 높아지고 이쪽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제 이 해수면에 경사가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먼저 적도하고 30도 보면, 자, 여기는 물이 적고 여기는 물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압이 될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압이 이제 압력이 낮으니까 저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물덩어리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수압 경도력은 고에서 저로, 그러니까 요게 수압 경도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해수는 이 수압 경도력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위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해류가 흐르게 되고, 이 해류의 오른쪽 직각 방향인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평형이 딱 이루어지면서 해류는 계속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무역풍 방향하고 비슷하게 앞으로 나오는 이제 흐름이 생기는 거고, 60도 30도 사이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 그리고 저 60도 쪽이 해수면 높이가 낮으니까 여기가 저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도 이제 똑같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물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고에서 저로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물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오른쪽 휘니까 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해류는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류가 흐르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둘 다 수압 경도력, 전향력이 이제 평형을 이루고, 바람의 방향, 이제 해류의 방향은 바람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태평양에서는 요 흐름이 바로 뭐냐면 북적도 해류입니다. 북적도 해류.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북적도
60도 해류, 그 다음에 위도 30에서 60도 이렇게 흐르는 해류를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큼한 수송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고, 이 해수면의 높이가 약간 물 깊은 곳에서 수압의 차이를 만들게 되고, 그 수압의 차이는 수압 경류력을 만들고, 수압 경류력은 물을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면 저장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 이루면서 물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태평양에서 이제 흐르는 해수의 이제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요 그림은 쌤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렸는데, 요 그림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197쪽에 아래쪽에 깨끗하게 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는 예큼한 수송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무역풍 원래 이렇게 부는 건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부는 건데 그냥 옆으로 분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방향이 이제 동풍이 되는 거니까 이건 서풍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이 흐름 때문에 해수면 경사가 달라지고, 그 아래쪽에서는 수압 경류로 생기고 전역이 생기고, 해류는 이쪽으로 결국 이제 무역풍 방향하고 밑에 있는 해류하고 편서풍 방향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해류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류가 흐르는데, 이런 해류를 지형류라고 합니다. 지형류. 자,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다 돼갑니다. 자, 근데 해류가 흐르는데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라고 이제 구분합니다. 자, 먼저 서안 경계류는 뭐냐면, 자, 큰 바다가 대양이죠. 큰 바다가 있을 때 이 바다의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서안 경계류라고 하고, 동안 경계류는 이 큰 바다의 동쪽, 이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동안 경계류가 됩니다. 위도랑 나란하게 흐르는 거 말고 위도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멕시코 만류가 서안 경계류, 카나리아 해류가 동안 경계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서안 경계류가 생기는 건 뭐냐면, 북쪽 조류가 쭉 흘러가다가, 무역풍 때문에 쭉 흘러가다가, 앞에서 얘기한 지형류 그겁니다. 쭉 흘러가다가 대륙을 만나니까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내려가는 거죠. 그 중에 올라가는 거, 이게 서안 경계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가 쭉 흘러가다가 대륙에 막혀서 일부는 내려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내려가는 걸 동안 경계류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갑자기 왜 나왔냐면,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가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서안 경계류가 훨씬 더 강하게 빠르게 흐른다는 거죠. 이제 그걸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먼저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안 경계류가 유독 강한 거. 자, 서안 강화 현상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 결론을 얘기하면 전향력 때문에, 전향력. 자, 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 수능 특강이나 이렇게 문제집 보면 잘 나오는 그림인데,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라고 합시다. 북태평양으로 쫙 흐르겠죠. 이렇게 여기는 북적도로 쫙 흐르는 곳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흐름이 생기면 전향력을 받아가지고 해수, 특히 표층에 있는 해수들이 이제 많이 이제 휘게 되는데, 자, 고위도일수록 전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도에서 흐르는 물은 전향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상대적으로 빨리빨리 위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휘어서 아래쪽으로. 하지만 저위도에서 흘러가는 물은 전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휘지는 않고 계속 옆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위도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범위에서 이렇게 물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는데, 저위도에서는 위로 올리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만 보내게 되니까 결국은 위에서 내려온 물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물은 위에서 자꾸 내려오는데 이쪽에서는, 적도에서는 이렇게 옆으로만 쓸어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제일 많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이쪽으로 쓸리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 태평양 바다의 해수면이 높낮이가, 태평양 가운데는 이 부분인데 여기가 높은 게 아니고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해수면 경사가 여기는 가파르고 여기는 완만하잖아요. 그죠? 이 해수면 경사가 가파르다는 거는 수압 경도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수압 경도력이 크면 해류도 빠르게 흐르는 거고, 이쪽이 완만하면 전혀 이제 수압 경도력이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류도 천천히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보게 되면 해수면 높이가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파르고 여기는 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는 수학 경제로 약하게 작용하니까 천천히 내려오고, 여기는 해수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는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쿠로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렇게 가파르고 완만하고, 그래서 북대서양 해류, 멕시코 만류는 빨리 올라가고 카나리 해류, 한류는 천천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왕 강화 현상에 의한 그 두 해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두 해류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서왕 경계류는 바다의 서쪽이라 그랬죠. 동안 경계류는 바다의 동쪽. 그래서 종류는 이거 두 개가 있고, 요건 꼭 아셔야 되고, 요거 두 개. 폭과 두께는 좁고 깊게 흐르고, 얘는 넓고 얕게 흐릅니다.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빠릅니다. 요속이. 얘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